종전협정 문제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간의 종전선언 논의에 대해서 축복한다,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건 상당한 수준의 언급인데요. 그들은 남북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 또 남북관계 개선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포괄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는 데 합의하고 4.17 정상선언에 포함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남북이 직접적으로 종전 당사자지만 필요시에 3자 또는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 바로 CNN의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시진핑이 곧 평양을 방문한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일 것으로 보인다. 4월 27일에 남북 정상이 만납니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6월 초,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만나기로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이때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의제가 선택이 되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되며 남북미 정상회담을 거쳐서 이게 남북미 중정상회담 이렇게 4개국이 참여하는 종전 공동선언으로 갈 수도 있지 않냐. 교도통신 보도를 보면 이달 초에 시진핑 트럼프 통화에서 이렇게 4개국 평화협정 체결 제안이 시진핑으로부터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And they do have my blessing to discuss the end to the war. People don't realize the Korean War has not ended. It's going on right now, and they are discussing an end to the war. So, subject to a deal, they would certainly have my blessing, and they do have my blessing to discuss that. Japan and ourselves are locked, and we are very unified on the subject. 트럼프는 오늘 또 무슨 얘기도 했냐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일이 잘 안 되면 그 전에 모든 회담들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말하면 북미 간의 사전 준비나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그 회담들이 다 제대로 안 되면은 전혀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하면은 그만큼 그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이 북한을 상대로 해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 종전 선언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다시 말해서 그 한국이 큰 틀을 만들어내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꼼짝할 수 없도록 이렇게 기선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발언, 남북한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 그리고 과연 종전 선언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한반도의 정세는 과연 어떻게 변화할지를 양문석 박사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남은 하나의 섬과 같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예. 종전 선언을 한 이후에 북미 간에 있어서 대사관, 그다음에 남북 간에 있어서의 또 대사관과 유사한 이 사무소가 개설이 되면 예. 기본적으로 왕래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고립되지 않은 북한 그리고 예.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그 땅 북한이 되기 때문에 예. 북한 내에서의 엄청난 변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북한 내에서의 제도 이 개선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정신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경제적으로 보면 한국 전쟁 이후에 일본의 경제가 급격하게 부흥을 하고 예. 세계 경제 강국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예. 한반도가 예. 종전선언 이후에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그리고 왕래가 자유롭게 전환되는 그 순간에 예. 제2의 일본의 경제 부흥기 이상의 예. 새로운 경제적 변화를 급격하게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진행되는 이 모든 문제들이 말 그대로 축복이죠. 예. 그래서 트럼프가 블레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노희 변호사님. 트럼프 입장에서는 존재감 확인하고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고 싶으니까 이 상황에서 한마디 한 게 맞고요. 예.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제대로 잘 되기만 하면 정말 노벨 평화상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도
뭐 좀 너무 너그럽게 본인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남한하고 북한은 결국 실리를 추구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1953년 7월에 그 정전협정을 하는데 우리가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 연합군하고 북한하고 중국이 사실은 참여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 저는 이번에 그 남북 대화에서 정전 뭐 선언 자체를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정전으로 가는 혹은 평화 체제로 가는 그 중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한 다음에 예.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가서 사자가 모여서 그러니까 미국 뭐 북한 중국까지 우리까지 다 모여서 항구적인 종전 뭐 협정 한반도 선언 평화 체제. 예, 그렇죠. 그런 그래야 것들을 인정.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김영주 네. 의원님 생각은? 결과적으로는 두세 가지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남북한 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예. 그리고 그 어제도 내가 지금 여러 가지를 다 제안하는 대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말 속에는 내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종전 평화협정 자체를 이미 용인해주고 있다. 예. 나의 퍼미션 속에 들어와 있다. 예. 결론적으로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어쨌든 평화주의자다. 예. 장기적으로는 노벨 평화상을 추구한다. 예. 이런 얘기가 깔려 있는 그리고 거예요. 잘못되면 안 열릴 수도 있다. 네. 끝까지 끌고 그래서 이제 밀고 당기긴 어쨌든 해요. 내부 보수 세력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런 네. 부분도 적절히 네. 추가를 해야 되겠죠. 하여튼 큰 딜 비즈니스맨인 것 같아요. 이 경우 트럼프가 이 경우에도 상당히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예, 예. 일단 제 그림을 좀 보시면 한 가지 안 좋은 경우를 이제 예상을 한 거예요. 종전 협정은 했으나 그 DMZ 그러니까 지배. 비무장지대 예. 이쪽 안에 과연 양쪽의 무장을 제거하는 상황까지 가는 예. 그런 종전 협정이냐? 그러면 저는 환영하고 박수를 칠 만한데 글쎄 이게 북쪽에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북쪽은 네. 지금 이렇습니다. 북쪽은 지금 대남 관계에서 뭐 장사정편이 여러 가지 그 무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그 또 지뢰도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진짜 탈북자가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탈북하는 사람들은 일단 먹고 살기 여러 갔다가 자유를 찾아서 하는 이 어떤 그 단계를 거치는데 네, 고민돼요. 북에서 바로 내려오는 분들은 진짜 탈북자고 과연 김정은이 진짜로 종전협정을 해가지고 그 북에 있는 군대와 지뢰와 그다음에 장사정포를 다 철거했을 때 그 탈북자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유의 훈풍을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저는 뭐 진짜 그런 의미에서 종전협정이라면 또 박수 쳐드릴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 현재 사실은 이미 정전협정은 무효화돼 있거든요. 예. 중국군 철수했죠. 예. 미군도 사실은 JSA만 있어요. 그런 상황을 사실상은 종전 상태가 이 상태를 있을 그냥 거다. 형식적으로 다시 재추인하는 예, 예. 그런 건지 예. 이거는 제가 실제로 무기를 뺄 건지. 네, 두고 그거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까처럼 또 신중하게 얘기해서 그 양문석 박사 미안한데 예. 아니, 어떤 이게 예, 남북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쉽게 장밋빛 청사진처럼 만 볼 건 그렇게 아니고. 보고 수는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미안하지만. 전문가 의견을 또 한번 듣도록 하고 김광덕 부장으로 가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을 보면 최근 발언을 보면 다 내가 운전석에 진짜 앉았거든요를 강조하는 식이에요. 그 바로 이 발언도 그렇고 바로 방금 전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북한은 내가 아니라면 어떤 것도 논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평창 올림픽도 뭐 실패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 내 축복을 받으세요.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인데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게 하나 있고 예. 또 하나 아까 이야기했지만 남북한 간의 53년의 이런 정전 협정, 휴전 협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 사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거기에 자기가 주체로서 내가 여기도 보면 이 축복이라는 말도 영어로 have my blessing이라서 my blessing이라고 나오거든요. 예. 어떤 신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환영하고 오케이하고 동의를 한다 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정의진 변호사 안 하셨네요. 예. 그 정전협정 영어로 아미스티스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1953년 7월 27일 날 체결됐습니다. 예. 65년 전이고요.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하고 북한군 사령관 김일성,
중국 그 지원군 사령관 팽덕회 사이에 그렇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유엔 사령부는 사실상은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용산에 유엔 컴파운드라고 그래가지고 유엔 사령부 자리가 있는데 그게 얼마 전에 팔렸다고요. 거기 아주 최고급 아파트가 지어질 것 같은데 그것만 옳은 소리만 해 난. 그것만 봐도 일단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휴전협정의 주체는 우리 남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었는데 종전협정으로 가게 되면은 이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 주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트럼프가 무슨 뜻으로 그 블레싱이란 말을 썼든지 간에 저는 제 나름대로는 우리나라의 그 지위가 그만큼 격상되고 올라갔다. 제 자리를 찾았다. 그것만으로도 큰 블레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 박사님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뭐 최대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월 달에 있는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정도의 성과는 거둘 것이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북한의 핵을 확산시키지 않고 추가 생산은 하지 않는 대신에 과거의 핵은 계속 보유하는 것을 묵인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회의적이죠.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가능하지만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평화체제로 가는 협상하는 중에 파행되거나 깨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낙관하긴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홍 박사님 되게 참 조심스러우시네요 오늘. 아니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저는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들은 아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윈윈하는 모습을 한 5, 6월 달까지는 보여줄 수 있는데 거기에 너무 우리가 들떠서는 안 되겠다. 궁극적으로 진짜로 마지막 비핵화가 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된 날을 보고 나서 그때 샴페인을 터뜨려야 된다. 이렇게. 그렇다고 마지막에 전쟁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시비 그러니까, 걸자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작년 상황보다는 훨씬 낮은 거죠. 지금 훨씬 낮았지만 이 평화가 1년 정도는 확실히 보장될 것 같은데 2, 3년, 4, 5년 뒤에도 과연 한반도에 계속 항구적인 평화가 올 것이냐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1, 2년 북한 주민들이 평화를 맛보기 시작하잖아요.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워요. 저는 아마 그것도 희망이 있어요. 근데 양문섭 박사 여기 반론을 안 하세요? 저 잠깐만요. 정리. 말씀 주십시오. 빨리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인도해서 그렇죠. 북한의 주민들이 깨어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결국 북한 정권은 그냥 무너집니다. 그게 사실은 제일 좋은 해결 방법이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과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